약간 강박이 생겨갖고 미리 좀 왜 어딜 가거나 그럴 때 미리 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쁜 있잖아요. 습관이에요. 예. 참다가 실수로 옷에 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리더라도 그게 잘하는 행동입니다. 아. 여기에서 반전이 뭔가 하면 자, 보통 이제 이 전립선암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남자들 1위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나라는 뭐 네. 폐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증가 속도로는 1위예요. 금진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네. 폐암이나 네. 또는 위암이나 이런 거는 네. 금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 선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립선암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선별이 안 돼서 그렇지. 선별을 만약에 한다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선별 안 할 때와 선별 검사에 들어가고 난 뒤에 차이가 약 5배가 났어요. 네. 우리나라로 그리 친다면은 뭐 네. 아니 그러면은 그 건강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거지 네. 국가가 해주는 건강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아,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가 요청해서 받아야 사적으로. 되는 거네요. 예. 국가가 네. 하는 건 안 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개인이 예를 들어 한다면은 돈 있는 사람은 할 거고 어려운 사람은 안 하게 되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것도 있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증상이 있어도 노화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지 않고 그러는 거죠. 전립선암 검진 이제 보통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20세부터는, 정도씩 예, 1년에 한 하라고 번씩. 얘기를 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좀 더 권하세요? 일반적인 암과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항상 여러분들 검진하실 때 보면은 가족 중에 누가 뭐 암이 있느냐, 네. 네. 누가 무슨 암이냐, 뭐 네. 그런 걸 묻듯이 네. 결국 암이라는 거는 어디에 생기더라도 노화에 의해서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면역력으로 그 세포들을 다 죽여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암세포는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그걸 못 따라가면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때문에 가족력 중에 암이 있는 사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립선암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도면 되고요. 네. 그리고 수치가 높아서 저희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4 이상이면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검사해서 없어요. 네. 암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암이 생길 확률이 네. 높다. 좀 더 자주 그래서 뭐 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한다. 또 뭐 수치에 따라서는 뭐 3개월 네. 간격으로 해본다. 뭐 네. 이런 게 있는 정도지. 그건 네. 저희들이 말씀드릴 거니까 네.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어쨌든 가족 중에 암이 있다. 그건 50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네. 1년에 한 번씩 PSA라는 혈액 검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전립선암의 어떤 뭐 그 초기 증상이라든가 사실 암이 어떤 것들은 아예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네. 많고요. 그럼 우연히 전립선 비대증인 줄 알고 검사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소변이 뭐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라기보다는 아니에요. 피오즘 같은 게 섞여 있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상 소견이니까 네, 우리들이 검사를 하는 거지. 네. 전립선암은 피오줌이 나올 수 있다거나 혹은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전립선 비대증보다 더 뭐 증상이 심하다거나 네. 그러지 않습니다. 아,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전립선암은 정말 이렇게 예방으로 검진하지 않으면 검진하지 않으면 찾지를 찾아내기가 못해요. 어렵네요. 예. 여러분 들으셨죠?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립선암 검진을 꼭 하시는 걸로. 그 전립선암 치료 방법이 이제 보통 수술, 방사선, 호르몬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각 치료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른가요? 좀 다릅니다. 네. 수술이라는 거는 네. 이제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암이 있을 때 네. 그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는 거죠. 네. 수술의 기본 개념은 암을 내 몸에서 다 없애는 거거든요.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암 덩치가 너무 크면 일부 수술을 통해서 암을 많이 드러내고 조금 남아있는 걸 약물로 치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립선 주위에 발기에 관계되는 신경이 같이 붙어 달립니다. 네. 양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경을 안 건드리고 안에 거를 이제 귤 껍질을 놔두고 안에 것만 끄집어내듯이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껍질까지 암이 치고 나갔다면 껍질까지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경이 좀
손상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지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위치도 그렇고 병기가 어떠냐에 네. 그렇고. 네, 얼마만큼 이제 전이가 됐느냐 이거에 그래서 따라서.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쐬는데 문제는 전립선을 쐬는 데가 음경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경살이 방사선을 쬐서 많이 죽습니다. 방사선을 쬐면은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죽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발기 기능이 있는 살점들이 죽으면 발기가 잘 안 됩니다. 피가 들어갈 데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도 뭐 한 30에서 50% 정도 네. 좀 낫죠. 나은데 네. 수술은 처음 발기력이 소실이 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서 방사선 치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발기 부전이 떨어져요. 오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호르몬 치료는 사실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전이가 있는 상태의 환자에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많이 진행이 된 그렇죠. 환자들. 그래서 네. 남성 호르몬을 박탈을 시키거든요. 없애버립니다. 내 몸에서. 소위 말하면 여성 폐경기처럼 바싹 말리는 거죠. 그래서 발기부전이 거의 대부분에서 오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호르몬 치료 받으면 발기 부전도 문제지만 성욕 저하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성욕 저하도 있고 네. 그래서 심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나이도 많고 네. 자기의 신체 상황이 뭐 전이가 됐다 하고 뭐 네. 암은 계속 내 몸에 네. 남아 있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네. 치료도 사실 받고 발기부전에 있고. 대한 불만들이 그렇게 그렇겠네요. 많지 않으세요. 그렇겠네요. 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명 연장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걱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수술이 제일 나은 방법인가요? 그렇지만 이미 병기가 전이가 네. 있는 사람은 수술도 할 수가 그렇죠. 없죠. 예. 할 필요도 없고. 호르몬 치료는 뭐 수술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예. 하는 거니까. 그 전립선암 진단받은 남성들이 이제 어쨌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성생활이 끝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하고 난 뒤에는 나름대로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달이 안 된다는 거지.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결국 전립선 암을 수술을 하고 나면 신경이 다치거나 혈관이 다쳐서 발기가 될 수 있는 조직들이 위축, 쪼그라들어 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 공급도 잘 안 되고 네. 공급이 되더라도 이게 스펀지처럼 잘 늘어나서 이 발기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이런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안 되면은 소위 저산소증에 걸려서 네. 이 살들이 다 죽어요. 네. 근데 이 발기부전 치료제는 일종의 혈관 확장제거든요. 네. 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혈액 공급을 좀 늘리고 네. 그래서 살들이 죽지 않도록 죽고 난 다음에 살리지는 못해요. 네. 아예 안 죽도록 애초부터 미리 쓰는 거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내가 성관계 할 때만 먹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저용량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량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이나 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으로 이제 교수님이 환자들한테 설명하실 때 핵심만 좀 몇 개 주실래요? 정상 배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네. 맞춰서 하시려고 노력할 때요. 예를 네. 들면 단회 배뇨량이 정상이 4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줄어들어서 300에서 400, 결국 400 전후쯤에서 소변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소변 보는 간격이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4 내지 6회가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2회에서 7회까지는 정상으로 인정을 해요. 네. 때문에 그 정도로서 본다면 대개 하루 전체 소변량이 1,500에서 2,500 정도가 정상적인 용량입니다. 네. 또 근데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왜 소변이 잘 안 보이거나 혹은 왜 요실금 같은 현상이 좀 있거나 그러면 약간 강박이 생겨갖고 미리 좀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참고. 소변을 참아서 네. 정상 방광 용량에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네. 200을 넘기려고 매번 네. 200을 네. 넘기려고 노력을 해라. 네. 나는 200 못 넘긴다. 네. 난 100 조금 넘으면 난 옷에 네. 지린다. 그건 네. 안 된다. 네. 참다가 실수로 옷에 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리더라도 그게 잘하는 행동입니다. 아, 그렇게 해갖고 그게 개선이 좀 되나요? 그런 습관을 네. 한두 달 해 아무 차이 없어요. 6개월, 1년 효과 없더라도 하라더라. 계속 하시면 6개월 뒤에 그때보다 훨씬 나아져 있어요. 1년 뒤에 더 나아져 네. 있어요.
네. 근데 또. 정상인도 네. 나는 급하지는 않은데 그냥 나는 소변 보고 싶을 때 난 가서 봐. 네. 근데 나오는 양은 맥주컵 한 컵밖에 안 돼. 네. 좋은 습관 아니세요? 네. 한 번 누는 소변은 최소 300을 넘기고 할 수 있으면 400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뇨장애는 어뢰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니라고 견딜라 하지 마시고 약을 쓰거나 다른 치료법을 통하면 훨씬 경쾌한 삶을 살 수 있으세요. 그 요즘에는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을 위해서 의료를 찾거나 혹은 내가 건강을 하거나 시기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계속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전립선 그 암 검사 꼭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뭔가 그 이런 배뇨 증상 같은 것도 불편하실 때까지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시면 훨씬 좀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